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지만 피해 여성은 2차 가해자의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일상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방검복도 사고 그 이후부터는 알림을 꺼놓게 되고 그런 사람이 혹시나 내 옆에 있을까 봐 무서워지고. 정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36.1%, 3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성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신체적 폭력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 집중됐는데 스토킹 피해의 경우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재판이 땅땅땅 나오고 나면 갑자기 제3자가 돼버려요. 좀 방치해놓은 느낌?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재판이 끝나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이 당한 폭력의 1순위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였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 경호 지원 등 안전지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릅니다. 이 남성이 올라간 곳은 아파트 6층.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가해 남성의 스토킹에 따른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이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지인 명의의 차를 이용해 세종시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택시 등을 이용해 아버지 산소 등을 들르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꼬리가 잡힌 것은 생활비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나흘 동안 산속에서 먹고 자기를 반복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로 이 남성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다 그젯밤 늦게 검거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저 사목 중인데 이 친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형사는 이 친구를 오토바이와 함께 이 친구를 붙잡았고 내일이 없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지난 4월에도 숨진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어제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남성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시 혼자 건물 5층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 여성은 신체 여러 곳에 흉기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센터에서 과거 운전기사로 일했던 전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의 신고를 통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일에도 피해 여성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문자와 전화 등 연락하지 말라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불과 엿새 뒤인 어제 남성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거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행패와 소란, 스토킹 등으로 3차례 신고를 당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여성은 지난달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대상자에 올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후엔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한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성은 결국 이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 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속력이 약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잠정 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인용한 사례 역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접근을 하지 못해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취해야지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은 것이고.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는 3만 1천여 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800여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